안녕하세요, 백양중 친구분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1단원, 대단원 학습평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할 거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셔도 좋지만 일단은 꼭 선생님이 표시한 문제는 꼭 풀어보길 바랄게요.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문제를 보통 여러분들 샤프나 펜 같은 걸로 푸실 텐데, 풀고 나서는 꼭 할 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볼 때는 빨간색 펜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새롭게 알게 된 거는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단원 학습평가 1번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은 문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9는 3의 양의 제곱근이다. 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가 달라요? 그쵸? 이 3과 9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이 9 양의 제곱근인데, 그쵸? 양의 제곱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5의 음의 제곱근이다. 마이너스 25의 음의 제곱근이면 지금 여기 중에서도 이거인데요.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허수입니다. 허수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습니다. 아직은 음수는 제곱근을 생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이다.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가, 자, A의 제곱근은 루트 A랑 A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어서 두 가지죠. 그쵸? 이렇게 말을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곱근 A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4번 제곱근 11은 루트 11이다. 맞죠? 당연히.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마이너스 7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은 일단 이게 얼마예요? 값이 49의 루트를 씌운 것인데 7입니다. 7의 제곱근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푸실 때요, 이 범위를 특별히 달아놨습니다. 만약에 A의 여러분들 1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1 빼기 3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무슨 수예요? 음수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런데 A 자체, A가 1이다.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면 이거 자체는 얼마예요? 그때는 플러스죠. 자,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네모의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우는 것은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일 때예요? 그 수가 양수였을 때예요. 그리고 이건 언제일 때요? 그 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플러스가 되는데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아주라는 것이 이 핵심이었었죠. 그래서 이 안에 내용물의 부호를 따지는 일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수 중에서 이러한 수에서 a-3을 하게 되면은 이 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음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3을 빼주면 a-3은 0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A 자체는 보니까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이면 제곱을 씌웠다, 루트를 씌웠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고요? 마치 음수를 그대로 쓴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좀 더 깔끔하게 써보면 이 부분은 그대로 마이너스를 같이 써주고 이 부분은 뭐예요? 플러스니까 그대로 써주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A가 돼서 약분이 되면 답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5번 같은 문제는 이제 루트 72를 어떻게 A, B를 사용해서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는 건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2와 3을 이용해서 72를 표현하는 방법, 소인수 분해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8, 9, 71. 그러면
8은 2가 3번 곱해져 있고 9는 3이 2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루트 72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x, y의 루트를 씌운 것은 루트 x 곱셈 루트 y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쪼개서 쓸 수 있을까요? 이 부분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루트 3부분은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보라색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주면 답은 A 세제곱 B의 제곱,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바로 곱의 형태를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사이를 곱이란 연산으로 시켜준다는 거. 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별표 한번 쳐주시겠어요? 자, 다음 그림은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인 모눈 종이 위에 수직선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문제류를 푸는 정의를 한번 좀 먼저 전제 조건을 좀 알아드릴게요. 팁.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 설정이 여러분들 보면 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컴퍼스로 돌린 선이에요. 그럼 컴퍼스의 기능 중에서 점을 딱 잡고 이렇게 컴퍼스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컴퍼스의 기능이 뭐였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서로 길이가 같아져요. 이 보라색 컴퍼스를 돌린다고 생각해주면. 예, 컴퍼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핑크색으로 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분홍색 헷갈리네. 이 색과 이 색의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개념 설명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있었냐면 무리수의 가장 큰 대표적인 적용이죠. 가장 큰 적용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48번이 그래서 피타고라스 거거든요. 그럼 좀 천천히 가볼게요. 다시 한번. 그럼 먼저 이 길이,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색칠할게요. 이 길이를 먼저 아는 것이 핵심인데, 자, 이 길이는 이렇게 이 보라색 하나의 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눈치채셨어요? 예,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얼마예요? 2죠? 그리고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얼마예요? 1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라색 맨 마지막 이 부분의 길이 얼마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얼마예요? 네,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1의 제곱, 2의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되는데 그것에 제곱근을 시킨 루트 5가 됩니다. 즉 A제곱,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적용한 결과죠. 됐나요? 그럼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얘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1이고 이 부분도 1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x라 한다면 이 x제곱이란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제곱 더하기 1제곱 즉 2가 나옵니다. x제곱이 2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부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2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특정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길이가 루트 2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피타고라스 때문에 컴퍼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선을 내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좌표가 그렇습니다. 바로 A라는 좌표에서 얼마를 이 보라색 길이만큼을 더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똑같이 여기 루트 2인데 얘를 그대로 내렸어요. 이만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빨간색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란 점에서 루트 2 길이만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A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모눈종이 유형이거든요. 자, 모눈종이 유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모눈종이 유형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첫 번째. 모눈종이 유형에서는 바로 이 길이, 이 컴퍼스로 연결된 이 길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 정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알아낸다. 이게 첫 번째 팁, 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좌표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네, 색깔을 바꿀게요. 오른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로 이러한 좌표에서 오른쪽 길이만큼 더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루트 b라고 하자. 그럼 루트 b를 그때는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보라색 길이가 이만큼 떨어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반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마이너스 루트 b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내려오면 빼주고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더해준다라는 거. 이 개념이 두 번째 개념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문제 푸는데 정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를 이용해서 이제 거의 문제가 끝났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면은,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Q. 이 점은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만큼 더해준 경우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P 위치는 어떻게 될수 있어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얘도 1입니다. 이 마이너스 1에서 보라색 길이 루트 2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수를 각각 소문자 PQ라고 했는데 Q 빼기 P니까 그대로 바로 Q 빼기 P, 이 값에서 이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이 부분이 서로 사라져서 루트 5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8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11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이거 보니까 예전 저희 학교 기출문제로 나왔다더라고요. 설마. 야, 저도 시꺼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언뜻 보면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 같은데,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색종이를 각 변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어나간다. 4단계에서 생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20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번 1단계 접은 걸 여러분들 여기다 표현해 볼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접지 않을까요, 보통? 그쵸? 이렇게 접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분할되면 얘네 둘이가 똑같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은 얼마가 돼요? 절반이니까 10이겠죠? 이 부분은 얼마예요? 10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얼마예요? 이 부분을 C라 한다면 C의 제곱은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즉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00, 즉 C 부분은 루트 200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10 루트 2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10 루트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길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오늘 좀 제가 아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정사각형의 무엇을 알면, 넓이를 알면 무엇도 알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있어요? 넓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넓이의 측면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넓이를 알면 한 변의 길이도 알 테니까요. 그래서 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아니라 넓이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아시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를 아무것도 없는 단계니까 0단계라고 합시다. 0단계에서는 지금 넓이가 얼마예요? 그래요. 20 곱셈 20이니까 얼마가 돼요? 400입니다, 여러분들. 400.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넓이는 접을 때마다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절반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쪼개서 쓸 때 바로 여기끼리 다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반이 되는 거예요. 단계를 걸칠 때마다. 이게 큰 핵심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단계에서는 400이에요. 그러면은 1단계는 얼마겠어요? 200이에요. 2단계면 얼마겠어요? 100이에요. 그럼 3단계는 얼마예요? 50이에요. 그럼 4단계는 얼마겠어요? 25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우리 4단계도 당연히 뭐겠어요?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그것의 넓이가 25라고 합니다. 근데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x를 한다면 x 제곱이 25네?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이 한 변의 길이 얼마예요? 얼마야? 5죠. 5 곱하기 5는 25잖아. 너무 쉬운데? 그쵸? 변으로 접근하면 저도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넓이로 접근하니까 되게 쉽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통찰을 요구하는 문제였었습니다. 넓이로 접근하면 쉽구만.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12번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가겠습니다. 24-n의 루트를 씌운 건데 이 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 일단 n의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는 이 정말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로도 놓치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조금 일일이 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처음부터 n에다가 막 1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하고 막 3 대입하면 21인데 루트인데 뭐 이렇게 접근하면요 사실 굉장히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분류를 좀 사고력을 좀 걸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원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무작정 원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루트를 씌운 부분이 정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루트 16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4가 돼서 정수가 됩니다. 그런데 루트 10이라는 것은 정수가 안 돼요. 그냥 얘는 무리수죠. 그럼 루트 16과 루트 10의 내용물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물이 뭐의 차이예요? 10과 16의 차이. 바로 무슨 수 차이예요? 얘는 제곱의 꼴이 되고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의 꼴은 아닙니다. 그쵸? 정수의 의미에서 볼 때 루트 10의 제곱이잖아요. 그 맞긴 한데 정수의 제곱꼴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수가 정수가 된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 24 마이너스 안에 이 내용물 있죠. 이 내용물 자체가 무슨 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24 마이너스 n 자체가 어떤 정수가 돼야겠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자연수겠죠? 당연히 제곱수니까. 그쵸? 뭐 이게 자연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쵸? 그러면 자연수 중에서 당연히 24에서 뭔가를 뺐으니까 이 수는 당연히 뭐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24보단 작을 거예요. 근데 24보단 작은 자연수 중에 이렇게 제곱 형태로 돼 있는 수는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인데 24보다 25가 더 크니까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정해져 있죠. 몇? 1, 4, 9, 16인 겁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아, 그러면 이런 형태만 될 수가 있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24-n이 될 수 있는 수는 1, 4, 9, 16인 경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이 나오려면 n이 얼마야 되겠어요? 그렇죠. 23이야겠죠. 4가 나오려면 얼마야겠어요? n이 20이어야 됩니다. 24-n이 9가 되기 위해서는 n이 얼마가 돼야 돼요? 15가 돼야 되죠. 그리고 24-n이 16이 되기 위해서는 n이 얼마가 돼야 돼요? 8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총 몇 개가 된다는 걸?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4가지를 각각 써줘야겠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1인 경우도 저희가 빠뜨리면 안 되겠죠. 1인 경우. 1인 경우가 24. 아, 그런데 여러분들 깜빡했네요. 이 수 자체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루트 0에다 씌워봤자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 자체가 얼마이면 24 자체여버리면 그때는 0에다 루트를 씌워봤자 0이 되기 때문에 24인 것도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되겠어요? 5개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5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4번 문제만 한번 봐볼까요? 자, 마지막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해발 70m인 전망대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네, 제곱근 표를 이용한 문제네요. 자, 해발 h면 거리가 루트 12.6h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70인 거리는 자연스럽게 h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식이겠어요? 70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12.6에다 7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소수점이 하나 있으니까 0이 없어지고 한번 봅시다. 126에다가 7을 곱해주면 42, 14, 882가 나오네요. 그쵸? 이게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루트 882를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소수로 표현해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근사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죠. 근데 이때 찾아야 될 숫자가 뭐겠어요? 882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 누굴 찾아봐야 돼요? 네, 8.82를 찾아봐야겠죠. 8.82에다가 100을 곱한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루트 안에선 당연히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루트 100 부분이 얼마가 되니까 10이 되니까 8.82 곱셈 루트 10이 됩니다. 10이 됩니다. 그냥 자연수.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여기서 제곱근표에서 8.8을 찾은 다음에 이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에서 지금 소수 둘째 자리가 2가 되니까 이 부분을 찾아주면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값을 넣어주면 얼마가 나와요? 2.97이 나와요. 그래서 2.97 곱셈 얼마예요? 10. 그래서 답은 29.7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를 좀 오랫동안 찍어서 여러분들 집중력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